자, 봅시다. 27번부터 봅시다. 자, 세 학생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A, B는 이웃하고 B,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상문제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뭔가 그 케이스 분류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한 줄로 풀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 이제.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 통계를 졸라 못하는 이유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한 번 정도는 그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분명히 이렇게 있을 텐데 A, B가 이웃하는데 B, C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일단 그 이웃한다는 새끼들 A, B를 먼저 앉히세요. A, B를 먼저 앉혀놓으면 A를 고정했다고 생각할 때 A, B의 자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그치? 예. A, B 자리. 자, 확률 통계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경우의 수를 딱 쓰면 그 경우를 먼저 입력을 먼저 해봐. 알겠지? 자, A, B가 여기 앉는 거 요거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해서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C는 여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렸잖아? 그 다음에 C는 어디 앉을 수 있냐면 B 옆이 아닌 여기 세 군데에 앉을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다 쌤이 3을 쓸 건데 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B고 여기가 A면요? 이걸 질문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내가 여기 A, B 할 때 2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 그럼 A, B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B 옆에 못 앉는 경우인 3가지가 똑같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총 6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내가 여기다가 이 팩을 썼다? 그러면은 그 경우 중에 하나를 여기다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야. 알겠지? 이게 확률 통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썼으면 그거 써놓고 그 다음에 3가지 중에 하나 여기 셋 중에서 C 어디 앉을까? 뭐 여기 앉을까? 여기? 자,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됐어요? 여기 안 앉아도 돼. 여기나 다 똑같아. 어디 앉았어. 됐지? 자, 그 다음에 A, B, C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어디 앉으면 돼? 여기 체크 표시되는데 그냥 원순열이야 이거? 이거 원순열이야? 그냥 수열. 이거 그냥 순열이지. 왜냐면 원순열에서 어딘가가 고정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데는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머지 애들 3팩토리얼로 앉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필기할 때는 항상 밑에다 한글로 써주세요. A, B 자리 바꿈. 뭐 C 자리 정하기. 나머지 직순열. 이런 식으로. 알겠지? 지금 필기하지 마. 이거 뭐 필기할 게 뭐가 있어? 지금 하라면. 아니 하려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1분 줄게.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됐어? 중에 쓰고 있어? 알았어. 1분 줄게. 이거 이해돼?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 이게 3이야. 졸라 쉽지 않냐? 진짜. 네. 어. A, B, C 빼고 다른 거 먼저 놓고 해도 돼요? A, B, C를 빼고 다른 거 먼저 놓는다고? 그럼 만에 하나 A, B, C 옆에 A, B, C 말고 다른 애들이 이렇게 먼저 앉으면 그러면은 얘네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이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넣는 거를 제한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봐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하자. 그 학생들을. 그러면 여기에 사이사이에 넣는다는 게 3P3이잖아. 그치? 그냥 A, B 묶어서 하나로 쳐가지고. 그럼 A, B 묶어서 하면 3P2잖아. 네. 그치? 그러면 어떤 제한 사항이 생기냐면 여기에 A, B가 오고 C가 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근데 사실 C는 여기 들어가도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제한 사항이 생겨. 그래서 그러면 안 돼. 3P2로 계산하면 안 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B를 배치를 하고 B 옆자리가 아닌 나머지 곳에다가 C를 배치하는 3가지 경우를 추론해서 3 곱하기 3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에서는 힘들겠지? 그래서 확률 통계에서는 먼저 제한 조건이 달린 애들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남은 애들을 쓸데없이 배치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나요? 네가 질문했는데 네가 대답해야지 벌레 새끼야. 예. 자, 그 다음에 34번 봅시다. 자, 이 친구는요, 그냥 직사각, 그냥 정사각
아씨 말 존나 못하네. 자 정사각 기둥 문제가 있고 자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16 이렇게 정사각 기둥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4인 정육면체 문제가 있고 여기처럼 직육면체 완전 3개 다 다른 직육면체가 있어요. 요거 3개 다 알려줄게. 잘 봐. 자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제일 쉬워요. 이 친구는 그냥 위아래에 대한 구분만 해주면 돼. 그지? 위아래에 대한 구분만 해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랑 아래가 사실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A를 칠하고 밑에다 B를 칠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내가 여기서 내 맘대로 밑면을 정했어. 밑면을 정한 다음에 자 이게 밑면이야 하고 여기서 돌린 다음에 갖고 와서 뭐가 밑면이게 하면 못 찾는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밑면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색깔만 정해주면 돼. 색깔만. 네. 그래서 6개 중에 색깔 6개라 했으니까 여기 색깔 6개라고 했으니까 6개 중에 2개 정한 다음에 남은 애들로 원순열 돌려주면 끝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달라. 이 친구는 뭐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다르지? 그 말은 뭐냐면 일단 6C2로 위아래 색깔 정하는 건 똑같아. 왜냐면 걔를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건 동일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에서 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야. 이거 우리 원순열에서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거 3팩 아니죠? 그죠? 3팩 곱하기 2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즉 이쪽에 칠해지는 애랑 이쪽에 칠해지는 애가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냥 원순열로 칠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정사각 기둥이랑 그냥 일반 직사각 기둥이랑은 다른 여기 지금 6C에다 요거 한 거랑 6C에다 요거에다가 곱하기 2 한 거랑 다르죠. 됐어? 자, 그 다음 얘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제일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건데 잘 생각해보면 얘 문제가 있어. 뒤에 아마 있을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밑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지? 내가 여기 밑면으로 할게. 그 다음에 여기서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갖고 왔어. 누가 밑면인지 알아? 옆면에다 칠해놓고 얘가 밑면이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어. 어디가 밑면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밑면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1이에요. 1. 그러니까 6개 중에 색깔을 아무거나 밑면에 칠해놓고 걔가 밑면이라고 우기면 그냥 걔가 밑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면이 되는 경우의 수가 6개가 되는 게 아니고 밑면이 되는 경우의 수가 없어. 뭐가 밑면인지 모르니까. 알겠지?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밑면을 만약에 6가지로 정해버리면요. 제가 빨간색을 밑면으로 했을 때 나머지가 다 다른 경우, 그러니까 빨간색을 밑면으로 했을 때랑 파란색을 밑면으로 했을 때가 둘이 서로 무조건 다른 경우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에 아니 요렇게 여기 A자리, B자리, C자리가 있는 원순열이 아닌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다 파란색을 칠하고 여기다 초록색을 칠했을 때 얘는 어때? 얘는 정확하게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 얘네가 자리 바뀌는 게 무조건 다른 경우가 되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인정이야. 그러면 여기에 다른 경우가 오는 것들을 다 3가지로 봐줄 수 있어. 여기 빨간색이 올 때 2가지, 파란색이 올 때 2가지, 초록색이 올 때 2가지 이렇게 봐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이거 상상을 잘 해야 돼. 큐브야, 큐브. 큐브로 파란색을 밑면인 상태로 여기다 랜덤으로 나머지 색깔 5개를 칠했어. 그 다음에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란색을 밑면인 상태로 랜덤으로 5개를 칠했어. 얘랑 중복인 애가 하나도 없을까? 아니요. 무조건 생기겠지, 중복인 애가. 그지? 그래서 이 밑면을 잡는 행동 자체가 6개가 된다. 여기에 6을 갖다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6가지의 다른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밑면을 내가 색깔별로 잡고 싶어도 걔네가 다 중복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밑면을 정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이야.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빨간색을 밑면으로 칠했을 때 5가지랑 파란색을 밑면으로 칠했을 때 5가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걔네를 다른 경우로 취급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면을 정하는 경우는 한 가지인데
밑면을 정했잖아? 그러면 이제 윗면을 정하는 경우는 5가지예요. 왜냐면 윗면이 정해졌잖아, 그치? 그럼 윗면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치? 윗면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 얘가 밑면으로 할 거니까 얘가 윗면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나머지 남은 색깔 가지고 원순열을 옆에 사이드면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각각의 기둥들 어떻게 원순열로 돌리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네. 34번 저한테 풀이 다르게 해주셨는데. 아, 너한테 아마 6P2로 하고 그냥 이제 이걸로 했을 거야. 맞습니다. 똑같아. 근데 이제 더 딥하게 설명해 준 거야. 답 똑같이 나오잖아. 네. 자, 그 다음에 45번 보세요. 자, 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야, 그리고 그거 내가 풀어줬네. 생각해보니까 너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거. 아, 그래? 자, 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해서 점검표에 표시하려고 하는데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야. 이상, 이하 적어도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으로 해결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상인 경우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뭐 하면 되겠어? 빵 개인 경우랑 한 개. 한 개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 채점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체크할 건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 X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체크하는 거니까 3의 6제곱이 되겠지? 그치? 요 체크 표시된 데가 뭘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 빵 개인 경우는 동그라미가 빵 개인 경우는 여기 체크 표시된 데에 세모랑 X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세모랑 X만 저기다 채울 거 아니야? 왜냐면 위생 상태 양호한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빵 개인 경우는 2의 6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생 상태가 양호한 게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해? 6지점 중에 한 개만 위생 상태가 양호하니까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양호한 데 골라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모 아니면 X로 표시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48번. 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하나씩 있는데 이거 왜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깃발은 신호를 줄 때 한 번씩만 주는 거야. 하나만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자, 빨간색 한 번 들고 노란색 한 번 들면 멈춰. 이런 신호고. 빨간색 2번 들면은 빨리 와. 이런 신호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들면은 뭐 점프 뛰어. 뭐 이런 신호고. 뭔지 알겠지? 그 사람이 신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신호에 결정된 걸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초록색 2개 들고 노란색, 초록색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깃발을 몇 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2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번만 들었어. 한 번만 들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겠지? 안 그래? 저 빨간색 한 번 들면은 뭐 하라는 신호. 그지? 노란색 한 번 들면은 뭐 하라는 신호. 초록색 한 번 들면은 뭐 하라는 신호. 이렇게 신호당 한 개씩. 그 다음에 2개의 깃발을 쓰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노란색 들고 내려놨다가 초록색 들어. 그러면 저기서 보고 있다가 아, 노란색 들고 초록색 들었으니까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지? 2번 들었을 때 신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3가지 들 수 있고 뒤에 3가지 들 수 있으니까 총 3의 제곱까지. 그지? 그리고 3번 들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3의 세제곱까지. 그치? 자, 요런 식으로 갈 거야. 즉,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신호는 등비수열 형태로 가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나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3학년인데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 진짜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열도 안 나요. 대신 모르는 걸 자랑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태풍이 향기 좋게 만들어주는 스프레이인데 뿌려줘? 자, 그래서 만약에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3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 더하기 243 하면 되겠지? 자, 그렇게 이렇게 더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이 개수가 200개 이상이 되면 된다. 그래서 n이 5예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54번 봅시다. 자,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말하다가 369 게임이지 뭐 369 게임, 그치? 자, 369 게임에서 박수를 모두 몇 번 쳤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았냐, 솔직히? 아니요.
나는 존나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369는 그 숫자 안에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면 무조건 박수를 쳐야 되는 게임이잖아. 그지? 그래서 쌤은 이게 되게 궁금했어. 과연 내가 1000번까지 했을 때 박수를 몇 번 쳤을까?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주면 되냐면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 걔네가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돼. 그렇잖아. 그게 훨씬 더 쉽지 않겠어? 왜냐면 3이 100의 자리 숫자 있을 때 나머지 3이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숫자가 나머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 전체는 999가지고요. 자, 1의 자리 숫자에서 3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3의 배수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6가지. 왜, 그것까지. 왜 화가 났어? 끝났어요. 그래? 369 제외한 6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는? 수의 자연수 네. 몇 개가 있을까요? 두 자리 자연수 몇 개 있을까? 두 자리 자연수에는 1의 자리에 0도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6 곱하기 7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자리는 6 곱하기 7의 제곱. 77. 맞습니까? 자, 이게 뭐야? 뒤에 369가 안 들어가는 애들 빼준 거야.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알겠지? 요거를 빼주게 되면 나머지는 369가 어디든 1의 자리든 10의 자리든 100의 자리든 아니면 셋 다 들어있든 어떻게든 들어있는 애들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영호야, 이해돼? 졸라 어려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실전에서 풀 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 한 달 반 남았으니까 한 달 반 동안 이제 쌤한테 두드려 맞으면 괜찮아져. 영호야, 여기 이 한 자리 수에 369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6개. 여기는 10의 자리니까 0 빼고 6개랑 여기는 0 포함해서 7개. 이런 느낌이야. 오호. 이렇게 써주면 이해돼? 안 되는 것 같은데? 됐어. 아, 괜찮아? 근데 이해 안 되면 물어봐. 약간 이 상문제랑 C단계 문제 풀 때는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질문해야 돼. 어차피 다 몰라. 박강은도 다 적고 있잖아. 모르니까. 자, 65번 봅시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뭐가 중요해? 리멤버. 뭐가 중요해? M끼리 이루. 또는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또는이 중요하지. 자, 또는은요. 또는을 보시면 우리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합집합. 자, 합집합의 개념은요. R끼리 이웃하는 경우 더하기 M끼리 이웃하는 경우 빼기 R끼리 그리고 M끼리. 그죠? 이게 합집합의 기본 성질이잖아. 그치? R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그 안에 M끼리 이웃하는 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M끼리 이웃하는 경우만 계산해도 그 안에 R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둘이 교집합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R끼리 M끼리 같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야 돼. 자, 그래서 R, M, E, B 맞냐?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R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거 뭐야? 내가 쓴 거야? 오. 자, 어떻게 하면 돼? 요걸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중복인 애가 M하고 E가 있지. 요거 하나로 보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하나의 돌멩이로 보면 돼. 그지? 그래서 2팩, 3팩. M끼리 이웃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팩, 2팩, 3팩. 그리고 R끼리 M끼리는 이거 묶고 이거 묶어서 각각의 돌멩이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팩, 3팩 이렇게. 얘네는 자리 바꾸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이만.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70번 봅시다. 70번.
자, 이게 사실 지금 센 C단계라고 해도 상문제라고 해도 이 정도야. 뭐가 어렵냐. 간단하잖아. 그지? 아, 지금 것도 잘 모르겠어? 어디 모르겠어? 아 이거는 이해했어요. 이거? 아, 뭐 그럼 뭐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들어야 이해를 하거든요. 아니 그 당연히 들어야 이해하지. 바ckground도 못 푼다니까? 풀었어요. 뭐를? 방금 내가 설명한 거 풀었다고? 네. 봐봐. 저희 70번도 풀었고 71번도 풀었고요. 풀었어요. 오, 바ckground 잘하네. 주현이 풀었어? 승환이 풀었어? 아니 이거 그냥 시장되지. 왜 상 안 했어? 자, 보자. 70번 보자. 자, 이렇게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래. 자, 이거는 있잖아. 여기 숫자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실제로 문제에서 엄청 복잡하게 안 나올 거야. 왜냐면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 고르라고 했으니까 제한 조건이 2개란 말이야. 하나는 뭐야? 이 10만의 자리에 있는 애가 0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맨 앞에 1의 자리가 0 또는 2로 끝내야 돼. 그 두 가지 제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 더럽게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할 수 있어야지.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그냥 나열을 해. 그냥 나열하면 아니, 그냥 나열하지 말고, 자, 전체 짝수에서 10만의 자리가 0인 짝수를 빼면 됩니다. 아야. 전체 짝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거 항상 그림으로 그려서 보는 게 좋아. 여기가 0 또는 2 이렇게 두 가지면 되지, 그치? 그래서 0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5개를 배치하면 돼. 그지? 맞아? 네. 여기다가 5개 배치하면 그게 숫자잖아. 그래서 5팩, 3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오는 경우에는 얘를 빼고 나머지 애들을 배치하면 되고. 그지?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4자리 짝수도 있고 5자리 짝수도 있고 6자리 짝수도 있을 거야. 그 중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여기 00인 경우랑 앞에 0인 경우랑 이렇게 빼면 돼. 근데 너무너무 많지, 그런 경우의 수가. 왜냐면 맨 앞에 0이고 뒤에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숫자고 그 다음에 여기 00이고 어쩌고 막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를 안 써요, 보통. 이 문제 풀 때는. 다른 경우에는 요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까 강조한 게 뭐냐면 케이스 분류하라고. 그지? 이런 상문제 풀 때는 일단 케이스 분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케이스 1 뭐냐면 여기가 1일 때, 그지? 맨 앞에 1 또는 2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케이스 2 여기 2일 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 케이스 안에 또 케이스가 있지. 뭐야? 여기 1로 시작하는데 0으로 끝나거나 1로 시작하는데 2로 끝나거나, 또는 2로 시작했는데 0으로 끝나거나 2로 시작했는데 2로 끝나거나, 이거 4가지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케이스를 충분히 분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 3점 문제, 모의고사 30번 문제 우리 확률 통계 풀어야 되잖아. 푸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지만 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모의고사 30번 문제는 케이스가 한 7개, 8개 나와. 근데 7개, 8개 나오면 4점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지금부터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1하고 0 제외하고 0, 2, 2, 2를 배열하는 방법인 4팩, 3팩. 그리고 1하고 2를 여기다 썼으니까 1하고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얘네를 배치하는 4팩, 2팩, 2팩. 그 다음에 0하고 2 빼고 나머지 애들 배치하는 4팩, 2팩. 그리고 2하고 2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배치하는 4팩, 2팩. 이렇게 4개를 더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 영어 왜 이해 안 돼? 됐어? 좋아. 71번 봅시다. 자,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서 맨 위에까지 올라야 된대. 그지? 그러면 8개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도 되고,
한 계단 올랐다가 두 계단 점프했다가 한 계단 올랐다가 두 계단 점프했다 이렇게 올라도 되고 어쨌든 8계단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네. 그지?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어? 없어요. 없지? 자, 요것들밖에 없잖아, 그치? 자, 요거를 배치해주면 돼, 요거를. 자, 요걸 배치하면 어떻게 돼? 한 칸, 한 칸, 한 칸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두 칸 갔다가 한 칸, 한 칸, 한 칸 가면 총 8칸이 되는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요걸 배치하면 된다. 자, 요걸 배치하는 경우는 한 가지. 요걸 배치하는 경우는 7팩에 6팩. 얘는 6팩에 4팩에 2팩. 얘는 5팩에 2팩에 3팩. 얘는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끝이에요. 네. 진짜요? 네. 와. 해놓고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너무 웃겨갖고. 아, 너? 했어? 됐죠? 요렇게 배치하면 돼요.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이거 어렵지? 이런 그 순서가 정해진 건데 순서가 정해진 것도 정해진 거지만 그 정해진 순서가 2개야. 이런 경우가 좀 어려워. 근데 순서가 정해진 게 2개면 상관없는데 그 중에 겹치는 숫자가 있어. 이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잘 보세요. 자, 1에서 7까지를 나열해야 되는데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치한대. 그러면 4가 여기 있으면 5는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대. 그러면 무조건 이 순서대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아? 요거 2개를 합쳐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2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예. 맞죠? 맞아요?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바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지. 그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잖아.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6, 4, 2, 5가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 맞지? 아, 요거 2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쳐봅시다. 케이스 분류를 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6, 4, 2, 5는 더 이상 자기 자리를 바꿀 수가 없지? 그지? 제가 했어요.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저를 그럼 씨발 누굴 봐? 너 벽을 보고 할까 내가? 6, 4, 2, 5는 자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6, 4, 2, 5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6이랑 4랑 2랑 5를 다 A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하하. 어차피 얘네는 자리 못 바꾸는 애들이니까 그냥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야. 같은 것은 자리를 바꾸는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는 건 자리를 안 바꿔도 된다는 거고 계산을 안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6, 4, 2, 5를 그냥 A로 두고 걔네는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야. 걔네는 그냥 6, 4, 2, 5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 친구들을 배치하면 뭐 예를 들면 뭐 1AA, 3, 7AA 이런 식으로 되겠지? 요걸 배치해 보면 그러면은 요 AA 자리에다가 뭐 하면 돼? 6, 4, 2, 5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야? 4보다 오른쪽에 5가 있고 짝수는 순서대로 6, 4, 2 써야 된다. 이게 지켜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녀석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은 문자로 치환을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7팩, 4팩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7팩, 4팩 하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은 그냥 이 5가 자리 바꾸는 경우니까 그냥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다 2배 해줘도 되겠지, 그치? 뭐 그거는 좀 레벨이 오른 다음에. 영어 이해 안 가는 거 어디야? 이해됐어요. 그래? 마음에 드는데? 자, 그 다음에 81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를 48개 쌓아서 A에서 B까지 가래. 자, 지금까지 쌤이 본 모든 내신 문제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여기 비워진 거. 여기가 비워졌어요. 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이거 그림 이해돼? 이렇게 하나 뺀 거야, 블록. 이게 제일 어려웠어. 징그러워. 내가 본 거 중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전체 경우잖아. 이건 진짜 쉬운 전체 경우. 어차피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 가고요.
대각선으로 3번 가고요. 위로 4번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지? 그래서 이 화살표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전체 경우. 총 11개이기 때문에 11 팩토리얼 4팩, 3팩, 4팩 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저런 것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저희가 빵꾸가 났어. 그러면 빵꾸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점 있잖아, 요 점. 얘를 못 쓴다는 얘기야. 안 그래? 그래서 뭐 하면 돼? 전체에서 저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빼주면 돼. 저 꼭지점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3개의 길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A에서 요 점 P점이라고 하면 A에서 P까지 가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A에서 P까지 가는데 요 2개의 지점을 이용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나? 아니요. 없죠. 모든 A에서 P까지 가는 모든 경우가 다 이걸 쓴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뭐냐면 8팩, 4팩, 4팩이지? 왜냐면 오른쪽 4개, 위쪽 4개 써서 갈 거니까. 왜, 뭔데, 뭐. 얘기해. 왜 거기서 손가락으로 바람 불고 있어? 몇 개인지 보고. 됐어?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그렇고 P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그지? P에서 B까지 경우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구한 거에서 빼주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어렵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난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지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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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틀리게 하겠다는 얘기야. 포기해. 푸른 알았지? 새끼가 있어요? 있겠지 뭐. 근데 갑자기 막 옆에 거 빠지면 어떡해요? 하나가 어떤 거? 하나가 옆에 거 빠지면 어떡해요? 어디가? 여기가? 그럼 P 바로 옆에 여기? 막 그런 데 빠지면 어떡해요? 여기 빠져도 포기해. 음. 근데 그거 알아? 여기 빠지면 상관없어. P 바로 옆에요. 아, 여기 말이야, 여기. 이 블록이 빠졌다고 상상해 볼래, 너네? 자, 왜요? 이 블록이 빠졌다고 상상해 봐. 근데 되는 거 가도 되는 거. 그치? 이 블록이 빠져도 이 옆에 길 다 이용할 수 있어도 상관이 없어. 오? 오호이야. 그치? 이 옆에 블록 빠진 건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긴 뭐야? 이걸 빼면 어떻게 돼? 이 길들이 사라진다니까, 아예? 모서리. 그건 문제가 있지, 그치?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입체도형은 꽤나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85번 같은 경우 쌤이 알려줬습니다. 이 길이 닿지 않는 곳은 무조건 0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쪽 대각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갔다가 일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여기 P점 하나.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하나 하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 6. 그래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6가지.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따로 계산해야 돼. 자, 어떻게? 여기 P점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1, 2, 3, 1, 3, 6, 1, 4, 14, 14, 4, 18 이렇게. 와우. 그래서 여기서 이쪽 대각선을 이렇게 내려오면 따로 계산해야 돼. 알겠지? 근데 저는요 쌤 존나 간지나게 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P까지 가고 P에서 Q까지 가는 경우랑 Q에서 여기 지금 잘려있는 요 대각선을 이용해서 RS까지 가는 경우 요렇게를 계산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호수 2개 여기 줄을 못 쓰고 있잖아. 여기 네모칸을.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서 거기까지 가는 경우랑 저기까지 가는 경우 다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쌤은 지금 수능 보고 나서 15년 동안 저 숫자 세는 걸로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진짜 병신같이 더하기 빼기 못해서 틀리지 않는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 한 번도. 그러니까 이지랄 하지 마세요. 제발. 넘어갑시다.
자, 86번 봅시다. 자, 1부터 6까지 있는 자연수가 있는데 이 6개 의자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자, 이거 뭐랑 똑같냐면 아까 그거랑 똑같아. R끼리 M끼리. R끼리 M끼리랑 똑같아. 잘 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2 곱하기 6하고 3 곱하기 4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체에서 뭐 빼야 되냐면 2 곱하기 6 또는 3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6이랑 3 곱하기 4가 동시에 있는 거를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까 R끼리 M끼리랑 똑같아. 합집합이야. 이해돼? 왜냐면 내가 2 곱하기 6이 뭉쳐져 있는 경우를 구할 때 어딘가에서 3, 4가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지? 3 곱하기 4가 묶여 있는 걸 구할 때 어딘가에서는 2 곱하기 6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맞잖아. 그지? 그 경우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 경우를 한번 빼줘야 돼요. 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뭐야? 그냥 6-1팩. 자, 2 곱하기 6이 묶여 있는 경우가 어떤 거야? 이런 경우지 뭐. 그지? 자, 이 경우 얘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보면 왜 그렇게 남자 같은 목소리로 얘기해? 자, 요거 하나로 보고 원순위를 돌린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똑같죠? 그 다음에 2, 6, 3, 4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4개 원순위를 돌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87번 봅시다. 자, 87번은 진짜 헷갈리기 쉬운 영어 이해한데? 87번 진짜 헷갈리기 쉬운 문제인데 마치 여기다가 딱 칠해놓고 8개를 원순열 돌리면 될 것 같은 그림이지만 하하야. 모서리에 앉아있는 친구랑 꼭지점에 앉아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지. 뭔 말인지 알아? 자, 여기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여기 9C1로 하나를 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여기 면에 있는 친구들은 다 동일한 애들이고 여기 면에 있는 친구들이 다 동일한 애. 왜냐면 이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어때? 닿는 면적이 다르잖아. 여긴 모서리 하나가 겹치고 여긴 꼭지점 하나가 겹쳐. 얘네들이 같은 자리라고 할 수 있어? 아니요. 그지? 내가 확 돌려가지고 여기 있던 애를 야 여기 있었게 하면 몰라? 뻔히 알지 뭐. 그치? 꼭지점에 있었는지 모서리에 있었는지 뻔히 알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다른 경우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9C1로 가운데 정한 숫자 정한 다음에 원순열 돌려주고 A랑 B가 다른 경우라는 걸 인정해 주시면 끝입니다. 됐어요? 네. 네, 원순열은 맞잖아. 원순열은 맞는데 얘네 둘은 다른 경우인 거를 인정해 주면 돼. 네. 왜 다른 거라고요? 네, 꼭지점에 앉아 있는 애랑 모서리에 앉아.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요런 나선 수리검. 요런 느낌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요렇게 앉을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8명이 밖에 앉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요 수리검의 끝에 앉은 애랑 수리검이 쏙 들어간 데 앉은 애랑은 분명히 다른 자리 아니겠어? 그지?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방금 뭐였냐면 이거 지울 필요가 없구나. 방금 뭐였냐면 요 네모칸을 기준으로 얘는 그 나선 수리검의 뾰족한 부분에 앉은 애고 얘는 쏙 들어간 부분에 앉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다. 얘가 뾰족한 애고 얘가 쏙 들어간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순열 형태긴 해. 누가 봐도. 그치? 자리들은 다 동일하니까. 원순열 형태긴 하지만 얘랑 달라. 그거를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데가 어디야? 이 경우지.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아, 네. 얘도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A가 여기 앉았을 때는 얘를 돌리면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니까 요 4개의 A라는 자리가 다 공고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들랑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지 마세요. 명함 색깔도 생각 안 해봤네. 이거 빨리 끝낼게 1분이야. 자, 그래서 진짜 존나 무섭네. 자, 뭐라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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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니까. 그치? 그러면 걔네는 돌려도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A1이라고 했으면은 여기 앉는 경우는 A2인 거야. 이렇게. 그렇게 A1이랑 A2가 왜 달라? 왜 다르냐면 가운데 앉아서 정면을 쳐다봤을 때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로 정확하게 판별이 되지. 그치? 얘를 뺑그르르 돌려서 다시 이렇게 앉더라도 어딘가에 있는 가운데서 쳐다봤을 때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로 확실하게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걸 탁 돌려서 봤을 때 이걸 쳐다봤는 얘는 꼭지점이 있는 자리, 얘는 모서리 있는 자리가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근데 얘랑 얘는 동일한 자리니까. 그래서 이 동일한 자리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앉았을 때랑 야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돌대가리들아. 이렇게 앉았을 때가 같은 경우가 되지. 네. 그치? 요걸 요렇게 돌려놓으면 같은 경우가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앞만 돌려도 얘랑은 겹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뭐야 왜 안 들어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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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돌리면 같아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 4개도 돌리면 같아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두 가지의 다른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원순열의 의미는 뭐야? 원래는 돌리면 전부 다 똑같아. 8개의 같은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직순열로 배치하고 8개의 같은 자리가 나온다 라는 개념으로 만든 건데 그 중에서 아닌데 씨발 2개는 다른데?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아닌데? 얘네 둘은 충분히 다른데? 이런 느낌.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런 느낌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잘 이해 안 되면 쌤한테 다시 꼭 물어봐. 알겠지? 원순열에 대한 개념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숙제! 여기 C단계 똑같아요. 내가 뭐라 했어? 문제 읽어보기만 해. 그래도 접근만 해봐. 알겠지? 아, 문제가 뭘 원하는지 정도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딱 3분씩만 보세요. 제가 뭐 강조도 안 합니다. 그래서 3분씩만 C단계 전부 다 봐오시고요. 중복 조합의 상문제랑 C단계까지 해오시면 돼요. 2항 정리까지 해오세요. 일주일이니까. 알았지? 예. 저기 확률 전까지 몇 페이지냐면 여기 35페이지까지예요. 35페이지까지. 다음 주까지니까 3월 25일까지. 아시겠습니까? 예. 3월 25일까지 35페이지 C단계랑 상문제만 풀면 되고 만약에 지금 푸는 문제지 없으면 그냥 센 요거 다 풀어요. 다. 주연이는 다 풀어. 알겠지? 그리고 효상이는 한 60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풀어. 상이랑 C단계는 쌤이 수업 시간 할 거니까. 예. 그리고 승원이도 어삼치사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은 그거 먼저 센 먼저 풀어. 알겠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60문